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호스트가. 잠깐만요. 네, 이제 하시면 됩니다. 보입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저는 진짜 오늘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해서 좀 뭐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아, 네, 이렇게라도 진짜 내가 했는 말은 책임지자 해가지고 숨을 안 쉬고 달려왔어. 제가 네, 맡은 감사합니다. 장은, 네, 스몰빅. 책 다 제목 아시죠? 5장. 5장은 또 장수가 적어가지고, 그래도 내용은 알차서 제가 조금 뽑아본 내용 전달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방법은 현실적으로 하라. 그리고 아이디어는 동사다. 자, 여기서 쭉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웨이트 트레이닝 기기 보급, 일반인들 근력 운동이 인기, 수준별 에어로빅 교실, 쫄쫄이 운동복.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처음에 미국에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자기가 아, 저 돈 되겠다, 뭐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는 걸 봤다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뉴욕에서 노틸러스의 초기 제품 설명회를 접했다. 가능성이 보였다. 나도 헬스장을 차려야겠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장소까지도 물색을 했대요. 네, 웨이터 트레이닝 기기의 제조업체와 대여 업체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가 할 것처럼 막 여기 과정에서는 했어요. 근데 내가 했는 거는 생각하고 계획한 것뿐이었던 거예요. 지금 실행을 못했다는 거죠. 또 친구가 방문 요양 사업이 뜰 것 같아. 친구의 재무 계획과 창업 계획을 도와주기까지 했지만 방아쇠는 당기지 않았다. 방아쇠이 당기지 않았다. 계획과 생각뿐이다. 우리가 진짜 실행이 답이다. 그만큼 했는데 여기서까지 와도 또 실행을 하지 못한 그 얘기더라고요. 현재 그 친구의 사업체는 이제 실행한 사람은 15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이제 이거를 보고 요양사업이 뜰 것이라고 생각했고 친구는 이를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재 사업체가 15개 도시 지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 요 앞에서는 자기는 다 할 것처럼 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당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만 했다. 나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명사로 내버려 두었다. 아이디어를 동사로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비즈니스 컴퓨터 방문 요양 사업 모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분석한 판단 그리고 본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저 옮기지 못한 것이죠. 미디어를 계속 명사로 남겨두면 영원히 잘 될 수가 없다. 계속 실행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입견을 가지지 마라. 그저 행동해라. 목표 달성을 도와줄 방법은 실행에 옮겨라.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기업가의 여정을 시작하라. 승진이 목표라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걸 파악하고 양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태우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6장 들어가면은 의지 없이 의지력 발휘하는 법이라고 나오던데요. 이 책의 목적은 원대한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이 걸린다. 맞죠? 우리가 뭐 무슨 목표를 하면 금방 그게 됩니까? 그 과정, 노력, 인내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작게 시작해보자. 우리가 책 제목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공, 동기부여, 또 성공, 또 동기부여 이렇게 작게 반복해서 이런 사이클이 선순환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부터 세워라.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또 성공하고 또 동기부여받고 이런 거를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생산적 하루를 보는 9가지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끝마치기 위해 하자. 다음 단계를 따라하면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주변에 바쁘다고 말해라. 이 한 문장 키워드 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방해를 받으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중요한 일이 있어 하루 동안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 동료들에게 미리 알려라. 내가 지금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연락이 안 될 거야. 그리고 미리 좀 연락해놓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도 메일도 다음에 언제 하겠다고 알려라. 그래 일이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 시간도 정한다. 최대한 오래 일한다. 나 생산적이라고 느낄 때까지 일한다. 그 일이 정말 생산성이 오를 때까지 일을 해라. 그 말이게 되겠죠. 그리고 작업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그 시간을 정했으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우리 그 책 쓸 때도 기간 정해놓고 딱 하면은 또 해지는 것처럼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4시간 동안 일하기로 하면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일도 이 하나 빼먹었네. 2시간. 일도 4시간 만에 끝낸다. 남은 시간은 어영부영 때우기 때문이다.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4시간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시간을 반드시 지키면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이한 시간에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아침 7시, 8시 출퇴근 시간에 뭐 이럴 때 하는 것보다도 새벽 시간에 다 잠든 새벽 시간에 3시는 4시 그때 어디 뭐 출발해가 가면은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렇게 가보고 뭐 무슨 또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가족이 가면은 이제 이런 시간 상관없이 가는데 일을 할 때도 이런 시간에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거든요. 평소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 4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새벽 4시에 시작하라. 저녁형 인간이라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일한다. 평범한 일과를 깨뜨리고 평소에보다 이제 좀 다르게 출발하자. 예, 그러면 좀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뒤로 미룬다. 생산성 극대화 날에는 처음 4시간 동안 음악을 틀지 않는다. 미리 막 음악을 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하다가 몇 시간이 흐르고 의욕이 떨어질 무렵 음악을 틀면 사기가 크게 올라간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조금 음악 좀 듣고 하자 하면 이때 이제 사기가 올라간다. 어떤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은 연료는 미리 재충전한다. 뭐 하다가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배고프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식이나 음식을 평소보다도 일찍 좀 먹어두고 앉아서 일한다면 엉덩이 아프기 전에 우리 이민기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좀 안 좋은 사람은 30분만 일어서 3초만 일어도 자기 몸 자세 바로 하고 보통 사람은 뭐 한두 시간만이라도 일어나서 자기 그가 바로 이제 좀 자세를 가다듬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서서 일한다면 다리가 아프기 전에 그리고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지와 동기부여가 약해지기 때문에 뭐든지 배고프기 전에 먹어주고 아프기 전에 불편하기 전에 먼저 좀 휴식을 취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생산적으로 쉰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생산적인 일을 골라서 휴식 시간을 활용한다.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휴식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외의 시간의 휴식을 취한다. 생산성 극대화의 날, 도중이나 하루의 막바지에 효과적이다. 재미있는 부분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재미있을 때 그때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려도 도중에 그만두지 말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중간에 그만두지 말자. 그만두는 것도 자꾸 이제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말자. 우리 글 쓰면서 우리 포기만 하지 말자고 수도 없이 외쳤죠. 그런 것처럼. 음. 그다음에 최고로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내는 10가지 방법인데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제가 이 키워드만 적어봤어요. 이것만 다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간상 일요일마다 일주일 계획하기. 맞죠? 그리고 작업 시간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작업 시간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기. 내가 일할 때는 좀 다른 거 안 하고 일만 열심히 집중하는 거. 그리고 할 일 목록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회의 시간은 기본 30분으로. 너무 길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그만.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죠. 짜투리 시간은 절대적으로 활용하기.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3시, 그다음에 뭐 4시, 4시 30분 이렇게 시간을 잘 기록해 보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의미 있게 보내기. 그냥 막 수다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또 좀 의미 있게 잘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겠고, 그리고 가족도 소중하니까 가족과의 시간도 잘 지키고, 그리고 매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라 이거죠.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시작할 때도 제대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만 버려야 할 것들. 예. 이게 뭐냐 하면 제발 핑계 좀 대지 마라. 성공도 습관이다. 이 뭐죠? 이 뭐가 하나 잘못 들어간. 비판이나 경멸에 좌절하지 마라. 두렵다고 그만두지 마라.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마라. 도움이 필요할 때 거부하지 마라. 그만두는 것을 그만둬라. 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발 그만두는 것을 그만둬라. 이해가 되시죠? 포기를 남, 포기하라. 남보다 에? 포기를 그만두 포기하라. 응,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이 뭐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만두는 거 그런 걸 제발 그만해라.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남보다 더 노력하기. 난 똑똑하게. 예. 그리고 스몰 빅 사이클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선택권 없애기. 번째는 결정은 내일 말고 오늘.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르다고 많이 이야기하듯이 시작은 어려운 일부터 하래요. 그리고 해중전은 자주. 야, 이 말이 아닐 건데. 뭐, 이 뭐지? 이 말이 이상한데 뭐 하나 잘못된 것 같아. 장기적인 목표 표시하기. 유혹은 뿌리채 제거해라. 유혹에는 우리가 안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용이 좀 많지만 뒤에 끝에 조금 한다는 정도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상. 하여튼 요 정도만 저는 5장, 6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최고로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10가지 방법. 진짜 저도 요즘 이거 한다고 보니까 일주일에 그 우리가 뭐 들어야 될 방송 용량 이런 거 강의 같은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진짜 일요일마다 일주일 거를 미리 계획하고 내가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해야 되겠고 이런 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만 버려야 할 것들 핑계 대지 말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합니다. 네. 아니, 발표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발표는 집에 가는 거는 고속버스 타고 가고, 발표는 KTX로 하면, 몇 그죠? 분? 이유가 아, 있어. 이유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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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유가 진짜 이거 있어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유가 있죠. 뭐요? 어. 이거를 내가 뭐요? 잘 파악이 됐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나 나는 숙제만 했거든. 그러니까 더 붙여 살 말이 없어. 맞죠? 아, 아니, 그 읽어보니까 넣을 게 너무 많아. 그 단어타가는 내가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갖고 내 있으신 다음에 내 분들은 PPT를 그냥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놀라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자기 그 되는 대로 하는 거 맞아. 근데 음, 뭐 지금 나 제가 안 그 놀랄게. 정리해서 지금 하신 거 쭉 정리해 놨는데, 뭐 되게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요. 하실 말씀은 정말입니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5장. 음,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뭐 깔끔하게 6장. 9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그만 버려야 할 것들. 뭐 할 거 넣을 거 다 넣으셨는데. 아유, 잘했네요. 네. 그 오타가 그러니까요. 좀 긴. 근데 박수. 속도만 천천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아, 있어요. 제가요, 마음이 좀 바쁘면 말이 빨라서 큰일 났어. 이거 이제 앞으로 강의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그것도 또 연습이니까 그렇게 메트로놈을 한번 켜놓고 해보시죠. 연습하세요. 말하는 연습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7장입니다. 7장. 지난주에 제가 7장 하려다가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7장을 못 했는데요. 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는 거의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질문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이르게 해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스몰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적을수록 결심은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곳에 반복되는 내용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또 뜨끔했어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번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목표가 결정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단호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만 하지 않고 이거를 예, 그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10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다고 말하는 대신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라. 다시 말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선택지가 눈앞에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참 재밌어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목표에 자신을 대입해래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나는 건강하다. 내가 기업을 직접 하고 싶으면 나는 CEO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백만장자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좋은 부모다라고 하래요. 이게 우리 그 잠재의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질문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아지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건을 누구에게 팔 때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놓고 고르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린다. 근데 세 개만, 두 개나 세 개나 놓고 고르게 하면 반드시 거의 사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5개를 넘지 않게 종류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마케팅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대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은 뭐냐면 한 개만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보면 한 개만 무식하게 한 사람들이 꾸준히 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에 이루려는 목표의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정말 멋진 얘기를 해요. 동시에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룬 뒤에 저 목표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야기잖아요. 거의 저기 정답을 알려주는 질문 하나인데 의심스럽다면 루틴을 방해하는 일인가라고 질문해 보래요. 내 일상의 루틴을 방해하는 일이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틴이 가장 중요하고 하루 일과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나는 일이 내 루틴을 깨는 일이라면 만나지 말라고 해요. 10장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무엇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7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표가 적을수록 결심이 강해진다. 여러 개를 하지 말라. 결국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라. 뒤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한번 이 책에서 계속 읽어보고 이걸 정리하면서 느낀 게 여기도 반복되어지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앞에도 뭐 우리 임효옥 선생님 뭐 이렇게 종류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어져 나오는 건데요. 지금 그 배선수 선생님 그 8장 9장을 요거 하고 나서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10장 할게요. 어차피 이거 순서는 큰 문제 없으니까.
빼기는 최고의 더하기다. 이게 이민규 교수님이 책에 보면 노라고 말해라. 예스가 쉬워진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10장은 빼기는 최고의 더하기라 했는데 당신만의 최적점을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강연을 할 때 그 행사에서만 최고의 강연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김미경 강사나 김창옥 강사하고 비교해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이 강의,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의 강연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연에서 내가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얘기해요. 남보다 재밌든가, 똑하든가, 아니면 열정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나든가. 한마디로 그 행사에서 청중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내가 김미경 강사나 김창욱 강사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청중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회의를 참석한다고 할 때도 가장 준비를 많이 했거나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거나 가장 정보가 많거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되고요. 스티브 잡스가 되고요. 이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나의 지금 핵심이 아니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최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가 되라는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나는 가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러 간대요. 근데 나보다 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프로사이클 선수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아, 속도로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최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속도는 느리지만 같이 달리면 최고로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앞질러 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 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따라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최적점이 있다. 가장 잘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완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잘하는 일에 쏟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성취도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정작 잘하고 있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지 않고 다른 거를 채워 넣으려다 보면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를 못하는 경우 거기에서 경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못하는 거는 잘하는 놈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자. 그래서 요새는 코칭도 강점 코칭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예스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직장인, 회사 대표, 부모나 친구로서 자주 예스라고 말한다. 누군가에는 기회를 주고요.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타인을 도와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지만 노도 마찬가지란 그런 목표를 달성하거나 다른 일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방해 요소를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거 참 뱃쌤 요즘에는 거절이 쉬워지던가요? 요즘엔 예전보다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뱃쌤이. 예,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요.
예전에 비하면 개선이 됐죠. 책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전보다는 조금 베세 나아졌죠. 베세 예, 베세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전에는 나 그런 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그래도 그 상대방을 너무 존중해줘 가지고 기분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런데 그냥 가끔은 아니, 그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자 하는 게 더 컸던 것도 있어요. 예, 응, 그런 것도 있네. 그게 네네. 결국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면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것 같네. 거죠. 예, 근데 예, 지금은 가끔 조금 뭐, 음,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내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뺏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노를 못 하니까 아직도 시간은 많이 뺏겨지는 것 불편하면서도 같아요.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옛날 저희가 있어요. 그 둘에나 그런 게 품앗이. 있어요. 상호 저 품앗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해달라 애매했잖아요.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데 내가 진짜 바쁜 게 있으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때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저 양반들은 항상 나는 진짜 내일 제치고 해달라면 갔는데 진짜 나는 바빠 갖고 죽겠는데 손이 딸려 죽겠는데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바쁘다고 안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꽤 여러 번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얌체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거를 잘 못하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가? 질문해요. 비즈니스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것에 시간을 쏟으래. 그것이 남보다 돋보이는 방법이래. 그것을 가장 잘해야 하고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가차없이 측정해래요. 예스라고 할 때마다 자신이 다 가장 오는, 잘하는 일을 할 다 시간을 가버리는 뺏긴다는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예스라고 할 때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시간을 뺏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예스여야 한다. 저도요, 노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누가 뭐를 해달라면 노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정작 제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태반이죠, 내 거 태반. 하느냐고, 예? 태반. 그런 일이 태반이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중요한가? 꼭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용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욕구, 가족 부양도 만약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회라면 뭐 하라고요? 너, 노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못 챙기면서 남의 새끼 챙겨주고 있었잖아. 제가 그게 그랬어요. 내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누가 얘기했죠? 발표하면서 우리 뱃쌤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나? 우리 비행기 타면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라고 우리 실행이 답이다에도 이야기를 유인숙 하잖아요. 선생님. 예, 그랬나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무엇이 목표 달성으로 이어주게 하는가? 어느 쪽이 더 큰 행복과 충만감을 주는가? 돈과 행복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일은 무엇인가? 더 큰 행복을 가다 주려는 기대로 매번 새 기회를 덥석 붙잡지 마라.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저도 다 제 얘기네요. 손 들고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더 큰 행복을 찾아주려고 기대로 매번 새 기회를 덥석 붙잡고 제가 맨날 새 것만 하고 다녔잖아요. 우리 정정석 선생님 공감이 안 되시나요? 어떠시냐고 네, 여쭙네요. 선생님은 어떠냐고. 마찬가지죠.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예, 거절을 108, 못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요. 180도 변화하는 대신 가장 작은 일에 쏟을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 우리 아까 왜 이미옥 선생님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째가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기. 어떤 것들을 당신의 모든 행동은 당신을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대.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긴급 사태라면서 당신의 회화나 통화를 방해하게 내버려 두면 어떨까? 직원은 아무 때나 끼어들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내 직원은 긴급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두고요. 거기에 오는 이메일에는 즉각 답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하루 지나서 하루에 한 번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보고서 줄이기, 직장인들. 셋째가 결제 절차 줄이기. 자녀의 관계에서도 지침을 정한 뒤에 아이들이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넷째, 관계 정리하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요구가 많고 마진은 적고 실질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 참, 이거 자르면 정없는 놈이라고 막 누가 씻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고객에게는 뭐라 하라고요? 가격을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여. 서비스를 줄여라. 스스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게. 지 스스로 가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 정리. 완전히 정리하래요. 우리 좀 해야 돼. 예,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다섯째, 할 일 목록 가지치기 하기. 진짜 희망 목록을 만들고요. 아이디어, 프로젝트, 과제 등을 생각나는 애들 쭉 적으래.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적고 거기에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들지 서너 가지만 고르래. 그리고 가장 성취하기 쉽거나 가장 보상이 크거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없애줄 일이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일 목록에 올리고 실행하라.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요. 전에 읽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때 막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또 막 나오니까 그래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용을 없애기. 비용과 관련되는 일을 실행하고 유지하고 소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대요. 비용을 없애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되는 걸 사.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쓸데없는 시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사다 놨으니까 이제 왔잖아요, 물건이. 그럼 열어봐야 돼. 열어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지 설치하다 보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못하고. 가장 잘하는 일에 쏟을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용을 없애면. 요새 또 제가 또 엉뚱한 짓을 했잖아. 회사에서 뭐 또 막 하셨어요? 강의, 미니 빔 프로젝트를 샀어요. 미니 빔 프로젝트. 이게 이게 안시가 낮으면 낮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광고 나오는 거는 되게 잘 보이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런 거 암막 커튼을 있어요. 해야지 또 이제 암막 커튼. 안막.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저거를 지금 내가 이쪽에 저기 뭐야 배경 없애는 거 저기 롤을 쳐놨다가 그게 색깔이 너무 옅어가지고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놓고 그걸 떼어놨는데 그걸 갖다 이쪽에다 그건 안막 커튼이거든. 안막이 돼요. 롤이. 다시 창을 막을까? 그래서 쓸까? 아이고. 근데 스크린 옛날에 사놨어. 애터미 할 때. 이것도 사놓은 것도 있어 그대로. 그래서 차에다가 실어놓고 이동하면서 밤에 영화나 볼까? 차박할 때. 요새 그 생각 쓰니까 이 쓸데없는 시간에 이게 저희 시간이 들어가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 들이기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일 당연하다고 생각에 계속하는 일 끝내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하는 일을 찾고요. 그 일들을 벗어나
여러분들 그죠?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어 뭔가를.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계속 하고 있어. 이거 식사는 간단히 하려는데 이거는 뭐 건강하고 간단한 메뉴를 먹으래요. 성찰의 시간을 갖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문제 생길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하면 저절로 해결될 때가 많대요.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만둘 때, 내가 그만두면 회사에서 막 울 거야. 뭐 우리 사장 막 어? 통곡을 할 거야. 개뿔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현재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겨도 되는 것들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확인하면 된다. 1%가 모든 것을 바꾼대요. 이게 답이야.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기술과 성과, 재능을 손에 넣기는 어렵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이루기는 매우 쉽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거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한번 이어가 보자고. 1%의 우위가 대단히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작은 개선이 합쳐지면 전체적으로 큰 개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일과 이메일 확인, 보이스메일 관리, 약속을 잡는 방식을 조금만 간소화해도 하루에 30분의 자유시간이 생긴다. 저는 아직도 쇼츠만 안 보고 내가 쇼츠를 올리니까 자꾸 쇼츠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 올리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봐서 자꾸 안 봐야 되는데 그 요새 쇼츠 숫자가 되게 빨리 늘어요. 하루에 뭐 수십 명씩 한 4, 50명씩 막 늘어나 가지고 신기해 가지고 자꾸 보고 있는데 좀 줄여야 되겠어. 칭찬과 인정을 좀 더 늘리면 부부 관계는 더욱 좋아진다. 배우자의 사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는 대신 배우자가 놓친 기회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갖지래요.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성공하면 함께 행복을 만끽하라. 부부관계는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적인 관계를 원하는가? 그러면 좀 더 칭찬하래요.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걱정을 해주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라. 배우자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사람이래요. 인간미 풍기는 사람. 자기가 인간미 풍기는 사람이 되라. 배우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좀 더 노력해보자. 좀 더 인간미 풍기는 사람이 돼보자. 1%의 위에 다양한 곳에 적용하기. 소프트웨어 기업 라이커블 로컬의 CEO 데이브 커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손글씨로 감사카드 3장씩을 쓴대요. 누구에게? 직원, 고객, 파트너, 투자자, 언론 등. 이 사람들에게 감사카드를 보내면 모두 좋아한대요. 또 로드 IC의 공동 창업자 에드워드 워먼은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대요. 근데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는데 단 다리미로 다려서. 티셔츠 다리미로 다리면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 다려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티셔츠 다려보면 되게 매끈해요. 새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깔끔하게 다려진 티셔츠만큼 이 구역의 책임자는 바로 나야! 라고 말해주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1%의 우위는 현재의 목표와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한 뒤에 작은 개선을 이루어감으로써 집중과 과정, 성공률이 조금씩 개선되도록 해준답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먼저 단순한 일에 도전해보자.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그래서 시간을 가장 잘하는 일에 쓰고 싶다면 우선 아침 일과를 잘게 보내야 한다. 무언가를 생각보다 잘하지 못할 때마다 1%의 개선을 목표로 목록에 적어주다. 하루 1%, 우리 1% 되게 익숙하죠? 그 자리에서 개선 방법을 찾아 함께 적어두면 더욱 좋다. 그 다음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가장 자주 하는 일들을 단계별로 분해하고 각 단계마다 2가지 질문을 떠올리래. 마지막에 이야기라는 거, 이 책의 이게 10장이 마지막이잖아요.
할 필요가 있는 일인가?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배쌤 해주시면 돼요. 네. 뭐야 이거는? 네? 저는 간단하게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맡은 부분은 8장 영리하게 목표 달성하는 방법과 지금 필요한 것은 코치가 아니라 프로이다. 2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끝으로 갔지? 그래서 8장 영리하게 목표 달성하는 방법. 첫 번째, 팔굽혀펴기 100만 개 하기. 두 번째, 한 개 뚫고 나가기, 아니 조금씩 넓혀 나가기. 3번, 반복의 기술이 지루해졌다면. 오늘 설명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숫자를 이용하는 게 성공하는 데 있어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몇 번 실패할 줄 알면 몇 번 성공할 줄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숫자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딱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할 때 숫자를 활용하면 큰 변화를 목표 달성할 때 숫자를 활용하여서 목표를 정하면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목표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하나만 더 하는 거. 우리 왜 헬스장 가면 한 세트만 더 해요. 한 개만 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이게 뭐죠? 나 요새 말이 안 나와. 턱걸이, 턱걸이 같을 때 하나만 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더 하는 것들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자기가 팔굽혀펴기 10만 개 하고 윗몸일으키기 5만 개를 예를 들었는데 이 숫자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보면 하루에 몇 개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니까 할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떤 피치 못할 상황들이 생기니까 미리 해놓는 거지. 가불로. 만약에 내가 하루에 300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350개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가 미리 비축이 돼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또 그런 이유로 모질라지면은 원래 하던 것보다 조금씩 보태서 며칠 하면 이제 따라잡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할 때 중요한 게 매일 일과를 지키는 거. 내가 그러니까 몇 개를 하기로 했으면 그걸 꽉꽉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해 놓고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개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점이 개선이 되면 거기서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30분 걸리던 일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20분, 또 10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습에 접근을 해서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용기와 재능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준비와 훈련이 성공을 이끌게 한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방법은 버리고 어, 효율적인 방법을 다듬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랩스 측정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도달과 반복, 그 R은 도달과 반복, 그다음에 E는 참여하는 거, P는 한 목적성, S는 강력하고 빠르게 피드백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먼저 도달과 반복은 연습과 관련돼 있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먼저 모두에게 질문 던진 뒤 누군가를 지목해서 답을 듣는 게 좋을까? 했을 때는 두 번째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질문할 거니까 김일 교수님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딴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무슨 언제 내가 걸릴지 모르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을 볼 때, 아니, 그 발표를 할 때 말할 내용을 완전히 외울 때까지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 회의같이 좀 더 가벼운 자리에서 몇몇 사람에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 했을 때는 이것도 후자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빠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반복의 기술이 주의해졌다면 방법을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도를 팍 낮춰보는 거. 그러면 내가 급히 하느라고 못 봤던 것들을 보면서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기법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예 속도를 팍 올려버리는 거야. 처음엔 좀 힘들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적응을 하면서 개선도 이루어지고. 또 세 번째는 전체를 덩어리로 쪼개서 한 단계를 연습해서 잘 되면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산하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큰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다른 측정법을 사용해 보는 것. 예를 들어 뭐 정확성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번엔 뭐 속도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의 진짜 의미. 여기서 성공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인맥 발굴과 관리의 힘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글 쓴 사람도 처음에 이 분야,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인맥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자기 하는 일에 관계되는 그런 데 나타나서 자꾸 자기를 인식시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고 지미 존스는 그래서 지미 존스라는 사람은 최대한 많이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편지 보내기로 실천을 했고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는 그 선박의 왕은 노트를 가지고 있면서 항상 무엇인지 적는 걸 했대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리고 글로 적은 것은 행동을 이끌게 한대요. 우리가 적지 않으면 까먹는 거죠. 왜 뭘 보다가 이거 내가 이걸로 글을 쓰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카톡이나 어디다 넣어놓으면 그래도 써지게 되는데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뭐 버스 같은 걸 타고 가다 주위에 무슨 풍경이나 어떤 간판이나 글을 보고 저거 좋겠다 했는데 잊어버려요. 결국 집에 오면. 그러면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도 메모를 항상 했는데 이 사람은 알게 된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자기 반응을 적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거는 최대한 많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실천을 하면 좋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도대체 왜 실행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제가 올해 문장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완벽보다는 완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완벽한 아이디어, 어떤 완벽한 것이 다 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실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뭔가를 시작하려면 단추를 끼워라. 그래서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다시 풀러서 끼우면 되고 첫 단추를 끼워야 두 번째 단추를 끼우는데 단추 끼우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수록 타인에게 집중해라 라고 했는데 성공의 토대는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전략이래요. 그래서 그 팀의 성과가 결실을 내면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나보다 다른 사람. 그래서 타인에게 집중해서 팀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매일 한 가지씩 하는 것. 우리 이것을 이 사람은 관용 유전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훌륭한 리더의 자질은 관용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만큼 만족감을 얻거나 또 리더가 자기의 직원의 월급을 올려주거나 승진시켜주는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율성과 독립성. 사람은 자신의 것일 때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이 이럴 때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거.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율성하고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바뀔 때는 정확히 미리 해줘야 되는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목표가 있으면 목적의식이 생기고 반복적인 일에도 의미가 부여가 된대요. 그리고 그런 목표는 재미를 더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없으면 그냥 노동인데 목표가 생기면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이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을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드러낼 기회를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열린 상태가 돼야지 닫힌 상태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 내가 해봤자 뭐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가 아니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받아들여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가능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번째는 연대감을 느끼게 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진대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이렇게 연대감을 갖게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일관성을 지켜라. 아까 말한 거랑 좀 보면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말한 것이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거랑 공정한 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일관성과 공정함을 가지고 소통을 해라. 8번째, 비판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라. 네, 그렇죠, 우리가. 근데 또 반대로 9번째는 칭찬은 공개적으로. 그래서 비판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둘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직원만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칭찬은 모든 사람 있는 데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번째는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미래로 나갈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당신이 상사든 아니든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도록 도와줘라. 나중에 이 조직을 떠나게 되더라도 자신이 꿈꾸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상사가 너희 직원들에게 당신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를 했냐면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기로 결심했대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수줍은 사람이어서 이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팔굽혀펴기 5,000개보다는 쉽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시선이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칭찬해 줄 것. 그리고 겁먹고 꽁무니를 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칠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 것. 누군가가 대화 중이거나 통화 중인 사람 또는 헤드폰을 끼고 있는 사람은 칭찬하지 말 것. 이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무례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안에 숨어 있지 말 것. 적어도 하루에 4번은 밖으로 나갈 것. 칭찬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정해놓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한 거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래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도와줄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칭찬의 방법으로 하나 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면 만족감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칭찬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일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이런 걸 잘하고 있어.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남다른 일을 했을 때는 꼭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 특히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라는 거죠. 음. 그리고 칭찬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 사물보다 그 사람 자체에다가 칭찬을 해 줘라. 그래서 결과 자체가 아니고 상대방이 그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 행동, 그 일에 칭찬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상대방의 지식이나 기술을 칭찬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해 줘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근데 가장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가장 칭찬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9번째, 지금 필요한 것은 코치가 아니라 프로이다. 첫 번째는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 든다면 그게 옳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한 거냐면 뭔가 싸한 느낌. 당신도 알 것이다. 처음에는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냉혹한 현실을 깨달으면서 가슴이 철렁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말했는데요. 그거는 옳은 것이래요. 그리고 프로는 당신이 만나볼 일이 없는 사람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한 일을 당신에게 시킨대요. 우리가 코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프로는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 프로가 되고 싶다면 그 프로와 똑같이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훈련이 되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격려해주고 달래주며 지식과 기술과 전문성을 수준에 맞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코치거든요. 난 이렇게 해요 라면서 당신도 자신과 똑같이 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프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의 방식으로 하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입맛대로 싹둑 잘라 실행을 해도 똑같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가끔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을 때, 나는 예를 들어 뭐 피아노를 치면 우리가 처음에 바이엘을 치다가 체르니 100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바이엘 필요 없어. 난 체르니부터 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줄 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 누구를 존경하든 상관없다. 누구에게 영감을 얻는지도 상관없다. 단지 성공의 청사진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성공법을 가진 사람만 선택하면 된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옷가게를 하고 싶어. 내가 이번에 그냥 직장 때려치고 옷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옷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린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가족, 친구.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마라고 하죠. 해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묻지 말고 그 일을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 어, 성공하는 방법.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습관과 일과를 최대한 많이 따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514 챌린지 하면서 김미경 씨 딱김따 유행했잖아. 딱김따. 딱 김미경 따라하기.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와 코치는 무엇이 다를까? 뭐 앞에서도 얘기한 건데 세상에는 많은 프로와 많은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프로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대가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래요.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 진짜 프로에게 방법을 물어보라.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프로가 말한 대로 행동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짜 프로와 연결되는 방법은, 여기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할 일만 조용히 하는 거. 할 일만 조용히. 묵묵히 진심 어린 방법으로 자기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굳은 일은 나서서 하기. 굳은 일에 자원하라. 영광이 따르지 않는 일에 나서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구는 염치 있게 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대요. 상대방의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말래요. 그냥 질문만 하라. 그리고 도와줄 거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대로 하라.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래요. 그래야 상대방으로부터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자동적인 답변을 피할 수 있대요. 상대방이 부탁하기 전에는 먼저 도움을 제안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래요. 하지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할 때는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소속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려면 나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대요. 진정한 소속감을 느낀 뒤에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조언을 구하기에 알맞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낀 다음에야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미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당신을 그렇게 증명을 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준대요. 그리고 관점이 기술을 바꾼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든 것이래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대표적인 한계가 노력이래요, 노력. 포기는 거의 언제나 선택이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포기를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 한계를 짓는 게 나니까 내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예로 이제 레이스 하는 걸 예를 하면서 책에서 들고 있는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공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내가 관점을 바꿨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도 내 기술도 바뀌었다. 더는 내가 내 기준점이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이 내 기준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의해서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더는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주변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라. 탁월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직접 봐야 한다. 강연자든 음악가든 배우든 선수든 기업가든 탁월한 기술과 전문성 그리고 재능을 접할 방법을 찾아라. 유능한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프로의 방식을 모방한다면 당신이 정해놓은 한계도 올라간다. 더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얼마나 더 멀리 갈지 앞만 봐라. 그리고 거기에 닿기 위해 땀을 흘려라. 그것이 프로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힘들지만 버티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연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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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면 버티지 마세요. 하지만 연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버티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지 정말이랑 꼭 그 한 단어만 바뀌었는데 꼭 해야 된다면 버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이것도 있어요. 여기 연기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극복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 말을 어디서 옛날에 하지 않았나요? 그거였죠. 우리 아침에 읽는 거에 나왔잖아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보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맞네요. 견디는 것이 맞는 것 같으네요. 그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도 그 극복하지 말이 않으면 나온 것 견디는 같아요. 거라고. 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이어야 세상을 정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잘 하려면 미쳐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프로는 주변에 많다. 프로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점차 쉬워질 것이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평소의 한계를 밀어붙여라.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자기만의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명쌤 말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두는 걸 그만두라고 그러셨나? 우리가 그 멘탈의 연금술에도 보면 제가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포기를 포기하라 였거든요. 그것과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작은 성공을 계속 이렇게 쪼개서 성취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해군 제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그 하루의 성공으로 너의 하루를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부터 너의 하루 일과를 성공으로 시작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좀, 큰 목표가 있을 때, 물론
그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쪼개서 작은 성취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 소확행. 우리가 매일 3 끼를 안 굶고 밥을 먹는 게 행복하겠어요? 열흘 굶다가 뷔페 가서 먹는 게 행복하겠어요? 매일 안 굶고 먹는 게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했다 앞치마도 못 불렀어요, 그러더니, 앞치마도. 짧게 했다 그러더니, 길게 했네요. 아, 네, PPT만 짧았죠. 말을 많이 해서.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박성욱 교수님 가능하신가요? 어디 가셨죠? 얼굴이 없어요. 회색 인간이 됐어요. 잠깐만요. 금방 앉아 있었는데. 예,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유하고 안녕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배로 바빠가지고 아침에 기화 면접 갔다가 조금 아까 와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집에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또 계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또 장 보고 그러고 오느라고 지난번에 이게 이 우리 스몰빅 할 때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그때 저거 바로 블로그에다가 써놨던 거 그건데 이제 4장만 써놓고 10장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서 나 지금 못했는데, 네. 입장은 제가 발표했습니다. 다 아, 끝냈습니다. 그래요? 네. 네, 4장도 지금 읽어보니까, 야, 내가 그때 어떻게 썼지? 읽은 내용도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엄청나게 아침에 막 쓰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블로그에 썼던 거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뭐, 이 블로그도 뭐 어떻게 써놨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네, 그때 안 써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 저는 4장에 그, 그죠? 인간은 연속으로 성취할 때 행복해진다. 이거 4장이 제목이거든요. 이제 4장에 96페이지, 아직 좀 제가 책은 없어서 김 교수 갖고 있어갖고 책이 없는데, 네, 그때에, 아니, 어차피 갖고 와도, 가지고 와도 이제 지금 일단 할게요. 한 가지 분야에 완벽해지려 하지 마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만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1만 시간의 투자를 하려면은 어떻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에 약 1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에 3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안 그러면 5년 동안 일주일에 약 40시간씩 쏟아부었을 때 1만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야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높은 성취를 이루면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건데요. 1993년도에. 근데 이거를 말콤 글래드웰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이 책에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아직 이제 해피공부 클럽을 제가 4년째 지금 2021년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4년째 됐는데 아직은 1만 시간의 법칙에 적용은 안 돼요. 적용은 안 되는데 1만 시간의 법칙에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열심히 해서 1만 시간을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안 되지만 정말 꾸준하게 책을 엄청나게 읽고 하루에 음, 책 읽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할애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1만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까지 될 텐데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해피꿈 북클럽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해서 최소 200권에서 500권. 네, 지금 우리 이용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갖고 지금 300에서 아마 400권 정도 읽으시지 않았을까. 지금 모르죠. 혹시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500권을 넘으셨을지.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꾸준하게 읽고 하면은 그 많은 책들을 선생님들이 읽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많이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어,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야에서 완벽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완벽해지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하나씩 성취하다 보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성공을 반복하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서 자관을 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그리고 발견하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책에서 보니까 본인의 그 프로필을 적을 때 뭐 작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뭐 의사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101페이지죠? 지금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막 해놓고서나 해가지고 다시 봤어야 되는데 안 봐가지고 네 대필 작가, 저자, 강연자 그리고 생산성 개선 컨설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작가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직업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소개할 때에 프로필에 많은 것들을 넣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본인이 커리어를 넓히려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쭉 책을 읽고 제가 했던 것들을 일단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책 쓰기. 이제 저는 작가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작가라고 그 프로필에 적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저희 특임 교수 그리고 작가 양성하는 전문가, 코치, 시니어 전문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그 뉴스통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뉴스통신 그쪽에 기자로 되어 있고 귀하시험 면접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갖고 내 명함에 이렇게 프로필 이렇게 막 적었는데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그 N 잡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N잡너로 일단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그리고 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커리어를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물론 이제 직업적인 거 이런 것들 좋지만 또 하나 이제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고 있는 일, 이런 직업을 말할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또 해가지고 이야기를 더 넓혀가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훌륭해도 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 모든 것은 내가 꿈꾸는 것은 꿈에 끝나는 거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론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훈련의 고통과 후회의 고통이다. 훈련의 고통은 그램의 단위지만 후회의 고통은 톤의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훈련과 고통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드는데 그거를 고통을 견뎌서 이겨나가면은 우리의 에, 단위가 그램의 단위로 굉장히 훈련의 고통이 그램의 단위지만 후회의 고통은 톤의 고통인데,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뭔가를 해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뭐 생따나비 독서 모임 이런 것들 하고 책을 읽고 하는데, 저도 아침에 생따나비 독서 모임 끝나고 또 한 챕터씩 책을 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권씩 또 책을 읽게 되고, 이걸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또 어느덧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그 책을 또 완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목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목표를 세워야지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일단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네, 그 목표를 다 이루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감과 행복감을 이룰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 잡기, 요거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타협 불가능한 목표들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 가능한 목표를 적당하게 합치면 균형이 깨지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균형을 잘 깨지지 않도록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작은 성공들까지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표는 자세하게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 또는 행복감, 성취감, 편안함 등을 고려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선택할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또 하고 싶은 일 이런 것까지도 또 목표를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런 목표를 저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저도 지금 막 어떻게 뭐를 했는지조차를 얘기를 했는지조차를 모르게 지금 했네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이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고서나 나가지고 네,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블로그를 보고서나 간단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발표를 하게 됐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좋습니다.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니까 그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잠깐 10시 40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래도 한 분씩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한번 그 느낌 좀 들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먼저 할게요. 우리 언어를 디자인하라. 지난번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발표를 누가 할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잠깐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 제가 공유 잠깐 하고 소개 드리고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부분에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 1장은 정성덕 선생님, 2장까지, 3장, 4장 박성욱 선생님, 5장, 6장 김일, 7장, 8장 김혜지 소장님, 9장, 10장 배선수, 11장부터 14장까지 이미옥이네요. 15장부터 18장까지 김일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하실 분 있으면 요 언어를 디자인하라 오늘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기 임육 선생님이 하시는 1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한 2장 정도만 이렇게 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거는 뭐 그냥 냅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게 거는. 몇 장이죠? 5, 6장? 배선수 선생님이 90. 90.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준비되시는 분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 13, 어, 14 제가 할게요. 2개 하시려고요? 아니, 뭐, 2개씩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1, 2장 돼 있는데 13, 14 또 하시게요? 아니, 나눠서 하라며요. 해주시면 좋고요. 13, 14 그쵸. 해주시면 이미혁 선생님이 감사해요. 학생이라 정선도 저기 선생님 감사해요. 네. 저는 정성덕 11, 12만 선생님은 하면 되죠? 11, 12만 하면 되고요. 이게 네. 박사 논문 쓰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뺏어서 네. 어쨌든 그러면 다음 주에 그 6일 날 4월 6일 날 하실 수 있죠. 1, 2장은 정성덕 선생님, 네. 박성욱 교수님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월 6일 13, 날이 14는 제가 4월 13일이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거의 갔다 오면서 우리 하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김혜지 소장님까지 하실 수 있겠죠? 네? 김혜지 소장님, 13, 14, 그것도 4월 3일 날 해야 되나요? 아니, 4월 6일 날? 아니요. 그 다음 주. 4월 13일이죠? 네네. 가능하시죠? 4월 6일 날. 네.
저도 4월 13일이죠. 11장, 12장은. 네, 배선 선생님도 4월 13일 날 좀 해주시고요. 미리 네. 준비되면 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미리 할게 그러시는 분은 미리 하셔도 됩니다. 배성현 선생님은 바쁘시죠? 우리 김미숙 선생님도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하자고 얘기를 못 하겠어. 아, 왜 웃기만 계세요? 제가 그날은 또 1박 2일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네요. 13일도? 네. 6일, 13일 다? 6일 날도 다른 게 좀 있고요. 네, 아이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예, 서로 힘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예, 저희 잠깐만 한마디씩만 하고 사진 예, 찍나요? 사진 먼저 찍을까요? 사진도 안 찍으신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면 끝내실 것 같아서. 예,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예,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스몰비가 둘, 아니에요. 아, 예? 스몰빅 아니, 맞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같이 스몰빅이 아니라서 한십이라 책이 한 스몰빅이 권밖에 어디 없나 봐요. 맞아요. 두 권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찍겠습니다. 한 권은 회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셋. 네, 감사합니다. 제가 2권씩 있는 거는 제 사무실에다 갖다 책상에 꽂아놨거든요. 네, 우리 그래도 한마디씩 우리 김민숙 선생님 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저는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요. 그냥 네, 들은 것만 꺼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냥 제목이 스몰빅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박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저기, 자기를 드러낼 때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엔잡너로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적어서 PR 시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또, 계속 막 큰 목표 하나만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잘게 잘게 예, 나눠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많이 해서 그 성공에 가까워져라. 요게 좀 인상적으로 많이 들은 말이었기 때문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혜희 소장님. 네, 뭐 메모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선택하자면 노를 할 줄 알고 빼기 할 것을 선택하라. 성공하려면 포기할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선이라는 게 들고 저 잘하거든요. 저는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보험하는데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나 뭘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호하게 그냥 업무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의 루틴이 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다시 한번 좀 많이 와닿아요. 다들 근데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잘하시던데요. 예, 예스를 잘한다는 거예요? 노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잘 못 들어서. 노를 아, 잘하신대요. 노를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스를 하는 이유는 잠재적으로 제가 그거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게 가장 어려운데 그거를 잘하시면 이미 성공자십니다. 감사합니다. 못돼서 네,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 제가 그리고 늘 아니 얘기하죠. 행복한 거래를 하기 이기주의자가 원하는데 과감하게 업무적으로 하자고 한다는 게 이거를 하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안 할 네, 수가 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멋지세요. 그러니까 리더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성덕 선생님. 네, 항상 그 느끼는 거죠. 반성.
저 반성하기 싫은데 자꾸 반성하게 만드는. 온성하세요, 온성. 반성하지 말고.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저는 생각과 계획은 많이 짜진 않아요. 계획은 무계획인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항상 실행이 진짜 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제가. 근데 그걸 갖다 또 너무 많이 나를 탓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내 위안을 하고 있는데 언더 계속해서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막 그 뭐죠? 안 움직이고. 그래서 요즘 또 그래도 조금 하고 있다가 요즘 한 2주 정도? 2, 3주? 정말 안 하고, 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저것 막 겹쳐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너무 평온하게 몇 년을 지내다가 마음은 편하게 지냈거든요. 하진 않아도.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뭔가 오늘도 막 잠을 못 자고 뭐 하고 했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너무 잠와서 저번에 이거 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래서 잠 안 자려고 잠자러 들어갔다가 했는데도 잠이 제대로 들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잠깐 약간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 그다음에 훈련이 고통이 그램이 다니지만 후회의 고통은 톤에 다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그냥 나는 후회의 고통은 톤까지는 안 갈 거야. 더 나를 위안하면서 그냥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생타 선생님들 보면은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저부터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눌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제 말만 줄이면. 에 네. 걸쳐서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짧게 짧게 우리 아까 이미옥 선생님처럼 딱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만 한번 전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치다 보면요. 자꾸 욕심이 생겨갖고 자꾸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데 못 빼서 정리를 못해서 네 우리 우리도 예, 예 아마존처럼 PPT 하지 말고 딱 A4 용지 하나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시간을 그래서 정합시다. 교수님. 무조건 10분 넘어가면 땡 해갖고 끝나는 걸로.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10분만 하자고요 예, 청문회처럼. 예 아니, 그리고 한 어떤 가지 모임에서 그렇게 이제 해요. 예, 그거를 연습 삼아서 딱 10분 하고 딱 예, 10분이 끝나면 바로 전달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우리 모임을 하는 데 제가 가서 배를 보면 좋습니다. 움직여가지고 저부터도 10분 지나면 그 중간에 잘라버리게 뭐 말 못한 거는 이제 자기 아쉬워도 할 수 없고 예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여기까지가 해봅시다. 끝인가 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저, 최대한 요약만 뽑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부터 잘 그것도 연습이거든요 발표 연습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시간들이 아마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작은 기회들로 쌓여질 것 같아요. 제가 요새 3분 책 읽기를 하면서 어,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뭐 욕심이 날 때는 첫날은 13권 해봤는데요. 13권 하니까 정리까지 하면 거의 한 50분 걸려요. 3분이 10권 하면 저 30분 걸릴 거라고 이게 엉뚱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3분 동안 2분 읽고 1분 정리해야 되는데 3분 읽고 정리하니까 이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5권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20분, 길어봤자 30분 이내에 책을 좀 조금씩 꾸준히 그래서 옆에다 책도 싸놨더니 또 지저분하다고 또 이제 저기 쿠사리 먹을 것 같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잔뜩 싸놔가지고 자꾸 책이 방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꾸준함을 이어간다는 거 저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월요일부터 또
아침에 저희 매일 이렇게 낭독 독서 하는데요. 그 시간들 통해서 저희가 자꾸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책 읽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장을 2장씩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4장씩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한 장이 아니라 나는 한 페이지뿐이 정리 못했어. 그래도 좀 당당하게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남들은 몰라요. 그거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발표한 것만 한 페이지를 한 줄을 하든 나는 이 부분에서 이것만 느꼈어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연습이에요. 어디 가서 발표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거 키워드 하나 갖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예, 당당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 발표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 어떤 때는 진짜 대충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준비한 것처럼 막 발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떤 발표든지 어디 가든 이거 연습이에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김혜지 소장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준비 안 했다고 하면서 무진장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이제야 제가 이제 책 내용이 들어왔어요. 아까는 막 들어오자마자 막 아침에 그러니까 일찍 새벽에 밥 먹고 나가서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저 화장실 가고 지금 앉아 있다가 막 불러갖고 막 나왔는데 이제야 이제 이 책 내용이 이제 아까는 막 책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블로그 써 있는 거 갖고 막 봤는데 뭔 얘기 도대체 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런데 책을 보니까 근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발표할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순간 그 내용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떨어져요. 그래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잘 그냥 뻔뻔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이거를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 거는 예, 예, 말 안 하기. 가능하면 뻔뻔하게 하자고요, 우리. 그것도 네. 연습이야. 뻔뻔하고 예, 당당하게. 맞아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자고요. 알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훈련했냐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 학교에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저 직업 체험 교육 많이 갔잖아요. 그럼 저희가 갈 때 강사 대기실에서 가장 먼저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이 안내장에 적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뻔뻔하고 모른다고 당당하게.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음. 왜냐하면 거의 전문가 불러놨는데 나는 이곳에 이거 저기 초짜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처럼 항상 뻔뻔하게 하라고 저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몇 년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좀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뻔뻔해지고 당당해지고요. 그러자고요.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뭐 짧든 길든 관계없어요. 내가 발표할 만큼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뵙고 매일 아침에 저희들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기 되세요. 바랍니다. 네. 네. 시간 정해진 거 좋네. 이제 10분만 해도 즐거운 되니까. 주말 보내세요. 네. 그래서 네. 우리 10시 반에 끝내자고요. 토요일 날 너무 늦으면 다들 너무 힘들어가서 지쳐버려요. 진짜 맞아요, 네. 지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빨리 끝낼 수 점심겸 있도록 저녁을 지금 하겠습니다. 먹어야 돼요. 네, 네. 점심겸 저녁 먹어야 돼요. 수고하십니다. 예, 김민수 선생님 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얼굴 뵈서 반가웠어요. 네. 이뻐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노랑둥이. 감사합니다. 노랑색으로 지금. 김미수 선생님 오늘 너무 잠 못 잘 이쁘셨는 것 거를 같아요. 예상해갖고 제가 그냥 끄겠습니다. 이뤄집니다. 네.